안녕하십니까. 착한 구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어제는 제가 요즘 돕고 있는 매장 중에, 어, 일반 코다리집이었는데 다른, 장사가 좀 안 되신다 하셔서,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 착한 코다리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매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사장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카페 골목에, 코다리집을, 이렇게 조리 기술부터, 어떤 상호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변경을 하고 제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도와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어제는 뭐 전에도 한번 돌아본 적은 있지만 어제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동네를 돌아보는 마음도 있고 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제 구독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서,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을 정말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40만 원, 50만 원 하던 매장을 100만 원 정도 매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누가 안 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대부분 할 수 있다. 세상은 너무나 공평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그만한 대가들은 난 주어진다고 믿는데 아닌 세상도 있더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축구에서 정말로 실력이 우수한데도 조직력이 우수한데도 질 수 있는 게 스포츠이거든요. 정말로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스포츠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의 차이가 나지 않을 때 말이겠지만 실력 차이가 그래도 좀 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기는 팀이 있습니다. 실력이 저조한 것 같은데 뭔가 조직력이 약한 것 같은데 이기는 팀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팀에는 팀의 어떤 조화랄까요? 아니면 정신력이랄까요?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력과 이런 것으로 결과가 바뀌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전 국민이 응원하고 그리고 또 다행히도 또 우리나라에서 했기도 했고 홈 그라운드 이점도 있고 정말 박지성, 이영표 진짜 대단한 그런 선수들이 우리 팀에 있었고 그들이 정말 히딩크라는 훌륭한 감독을 만나서 잘 반죽이 되어서 정말 맛있는 양념이 되고 된장이 되는 것처럼 잘 어우러져서 정말 된장 고추장 할 때 각자의 요소들이 각자의 맛을 내고 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각자는 좀 약간씩은 전 세계적인 그런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선수들보다는 좀 못한 구석이 있지만 그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면서 저희가 4강 신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2002년 생각하니까 벌써 근데 그게 거의 18년 전 일이네요. 너무 그때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때 2002년이니까 4살, 2살 이 정도 됐을 때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 인생에 2002년 월드컵 같던 그런 환희와 성공과 짜릿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했냐는 말이죠. 우리 선수들은 무엇을 했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고 감독은 무엇을 했고 선수는 무엇을 했고 그 전과 그 뒤에 과연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에 우리는 큰 성과를 냈을까요? 저는 우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것 각자를 보면 기존과는 다른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서 정말 외부의 알력이나 외부의 어떤 힘, 외부의 말 이런 것이 배제되고 정말로 좀 세계적인 거장 히딩크라는 사람을 모셔놓고 그 사람한테 전권을 줬죠. 기존에 우리나라 감독들이 했던 건 약간 다르게 정말로 요즘 박항서 감독이 베테랑 가서 하는 것처럼 어떤 알력이라든가 어떤 기득권 세력의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소속 학교라든가 소속 회사 구단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오직 딱 하나 실력. 공격수에는 공격수에 맞는 그 실력 최고가 누구냐 그 자리에 있을 선수가 누구냐 오직 실력으로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그 선수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했고 정말로 경기에 꼭 필요한 순간 그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훈련했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전술 훈련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게끔 하는 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선배들은 선배들끼리 자기도 하고 방을 이렇게 짝을 지어줬다면 히딩크의 지시대로 최고참과 최고 막내 같이 어우러지면서 서로 좀 살갑게 편하게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동원되었죠. 그리고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런 말도 많이 있었죠. 한국과 일본 같이 열렸는데 한국에서의 관중들은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게 열정을 가지고 응원을 하고 또 응원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더라. 한국에 비해서. 응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번에 그 북한하고 한국하고 어떤 경기죠? 경기 한번 있지 않았나요? 한두 달 전에. 와, 그걸 배를 합시고 이렇게 경기장에 북한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물론 경비병들이 서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과 관중은 없고 경비병만 있고 뭐 그런 가운데 하는 경기를 아주 그냥 우리 공평하게 대우해 준 거다라고 북한이 얘기했었죠. 근데 좀 경기라는 게 그냥 선수끼리 하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수들도 기운이 안 나거든요. 관중들이 있어서 응원도 해주고 한편으로는 야유도 좀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안 하면 좋겠지만 꼭 있더라고요. 야유하는 상대편에서는 야유할 수 있겠죠. 상대편이 볼을 잘 넣으면 박수 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 저놈 자식 저거 왜 이렇게 잘해 저거 하면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경기고 그게 관중들이죠. 물론 뭐 막 집어던지고 그런 인종차별 이런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관중도 없고 하니까 너무 썰렁하고 저런 가운데 뛸 맛이 날까 싶더라고요. 네. 하여튼 경기 내용도 별로 안 좋았고 하여튼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를 나중에 좀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분위기 썰렁하고 싸하고 겁나더라고요. 저러다 이기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이라도 당할 것 같은 우리 선수들이 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당, 이 자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마음을 바로 딱 세우고 정말 내가 하는 상품에 온 힘을 기울여야죠. 축구로 치면 패스하고 슈팅하고 전술훈련을 짜해서 서로 호흡이 맞게끔 하는 것처럼 홀은 홀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우리 음식을 최고로 돋보이고 최고로 맛있게 나오게끔 주방에서 노력하고 홀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홀과 주방이 잘 어우러지고 손님이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환한 얼굴로 어서 오십시오. 저희 착한 코다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멋진 자리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큼한 목소리로 저 같은 목소리 상큼한 목소리로 자리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메뉴 주문 받을 때에도 그냥 메뉴판 펴놓고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정말 제가 팔고 싶은 메뉴가 있고 손님한테 맞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고 싶은 메뉴도 권해드리고 그 손님에 맞게끔 또 그 손님이 맞을 것 같은 그 어떤 메뉴도 한번 권해드리고 이렇게 정말로 그 고객에 맞는 음식을 잘 권해드리면서 나도 좋은 그런 메뉴도 저희 집에 요즘 시래기 코다리가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저희가 계란찜도 서비스를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 그냥 코다리 먹으면 그냥 가격은 저렴하긴 한데 시래기 안 들어있고 맛있다 그러잖아 시래기가. 그리고 시래기 코다리 먹으면 돈은 1,500원 비싸지만 계란찜도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깃하고 먹어볼까? 그래 한번 먹어보지 뭐. 이왕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이왕 오늘 내가 사는 건데 라고 하면서 우리 멋지고 예쁜 우리 사모님들이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안내하고 주문 받는 거 요리할 때도 그런 거죠. 그냥 해도 요리하고 저냥 해도 요리하지만 마음으로 우선 마음부터 시작입니다. 와 요번에 정말 맛있게 해봐야지. 밖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런 곳도 있고 안 보이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좀 보이는 편인데 어떤 분이 주문한지 알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한 70대신 사모님이랑 또 자제분이랑 오셨구나. 아드님이랑 며느님이랑 아유 맛있게 해야지. 우리 며느리 왔을 때처럼 우리 며느리도 저렇게 올 수 있는데 맛있게 해보자.
그래. 그러면서 우리 주방에 계신 우리 박 과장님이 경력 3년 반 되신 우리 박 과장님께서 요리를 하십니다. 그 준비 자체부터가 틀린 거죠. 마음 자세부터가. 그러면 또 정성스럽게 코다리를 잘 놓을 것이고 양념도 좀 듬뿍 부어서 이렇게 코다리에 잘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며시 내려놓으면서 골고루 뿌려주고 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바닥에 노트를 펴놓고 뭘 쓰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설명하고 있네요. 네. 제 정신이 이렇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노트 핀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맛있게 해서 또 홀팀에서 낼 때도 또 정갈하게 반찬을 담고, 반찬 담을 때도 제가 다른 식당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재밌다고 표현할까요? 전 좀 안 그랬으면 하는 것인데 반찬을 미리 이렇게 막 떠놓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도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막 들어올 때는 한두 벌 정도 떠놓을 때가 있습니다. 떠놓으면 바로 1분 내로 바로 나갈 것이 확실할 때, 뭐 이럴 때는 하지만, 가능하면 주문이 없는 상황, 손님이 막 들어올 것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1분 이상 안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면 절대 떠놓지 말라고 합니다. 반찬에 콩나물을 이렇게 떠놓으면요, 반찬 그릇에 떠놓으면 한 5분만 지나도 끝에가 까맣게 되면서 이렇게 좀 나무 색깔이 나면서 마르더라고요. 근데 걔를 그 콩나물을 푸지 않고 놔뒀다가 손님 오시면 푸면 더 촉촉하고 그러더라고요. 손님 오셔서 반찬 나갈 때 퍼도 별로 바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저희 집도 가끔 그럴 때가, 실수로 그럴 때가 있는데, 다른 집 가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집 가면 그릇이, 윗그릇과 윗그릇의 바닥이 반찬을 눌러서 눌려있는 자국이 나 있는 것도 있어요. 기분이 그렇게 많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뜨고 가지런히 또 손님 테이블에 가서 내려놓을 때도 쿵 내려놓지 말고 한쪽 모퉁이부터 바닥에 닿고 또 이렇게 살며시 내려놓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죠. 그렇게 홀팀에서 맛있게 반찬도 뜨고 생생하게 싱싱하게 프레시하게 뜨고 가지런히 내려놓을 때도 좀 정성스럽게 내려놓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막 이게 하루에 350, 400 받는 날에는 그거 해도 손이 아프시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탁탁 놔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꾸준하게. 한 번 얘기해서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맛있게 음식과 반찬을 내고 계산할 때도, 예,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집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드시면서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하면 보통 괜찮다고 하지만 간혹가다가는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이분은 말씀하시지만 말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손님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 가서 맛을 보고 체크를 한번 합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짜다, 달다, 뭐하다 각 반응을 해서 우리 레시피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꼭 체크하고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하고, 이런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간이라든가 전체적인 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자, 너무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오늘 길게 했습니다. 외부 이야기가 사실 중요해서 오늘 이 노트를 폈는데 외부 이야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이렇게 돌면서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제 손으로 만들고 제 손으로 뭘 하고 제 손으로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강원도 양구 동면 원당리에 가면 그래도 폭이 한 30m쯤 되는 보가 하나 있고, 보 위에는 물이 좀 깊은 곳도 있고, 보 아래는 물살이 좀 빨리 흘러가는 곳이 있고, 그랬습니다. 보 위에는 물이 깊기 때문에 거기에는 잉어라든가 붕어라든가 뭐 메기라든가 가만히 있는 모래무지라든가 이런 게 많았고요. 또 보 아래에는 물살이 좀 빨리 흘러가는 곳에는 그렇게, 저희는 어린 시절에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 물고기를 이상하게 부러지, 새리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명칭은 없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피레미 이런 것만 많던데, 제가 어린 시절에 부르던 명칭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물고기들을 잡을 때 좀 빠른 물살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고기들을 잡을 땐요, 낚시를 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낚시를 희한하게 낚시했습니다. 파리 낚시라 그래서 빠른 물에 흐르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제가 했던 낚시법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손님들을 광고할 때 쓰는 방법 중에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게 강물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통들은 서서 그냥 낚싯대 하나만 기울이죠. 이 강에. 이렇게 낚싯줄이 있으면 여기에 낚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낚시의 바늘을 낍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양쪽에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낚싯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한 1m 정도 물에서 한 뭐 50cm 정도 되는 높이로 아주 팽팽하게 하고 아니면 1m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낚싯줄을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촘촘하게 한 뭐 10개 정도. 10개 정도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물에 좀 닿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가 낚싯대 하나에 걸 수 있는 이렇게 줄에 낚싯바늘을 3개 정도 달았던 것을 요런 모양을 이 10개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제가 낚싯대를 10개 들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낚싯대 하나를 들고 있을 때 10분에 한 마리씩 잡았다고 한다면 낚싯대 10개를 들이우면 10분에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낚싯바늘이 3개 깨어져 있는 거 하나 들고 있을 때 파리 낚시 10분에 한 마리 잡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을 10개를 늘린다면 각 그 줄에는 이렇게 3개 정도의 낚싯바늘이 깨어져 있고 총 30개가 되겠죠. 어쨌든 10분에 하나 잡았고 있었으면 10개를 그런 모양으로 똑같이 만든다면 저는 분명히 평균적으로는 10분에 10마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해서 저희 동네에서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다 통틀어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면요. 저는 그렇게 IQ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IQ를 공개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테니스를 막 치고 있다가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수업 전폐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가 막 들어오라 그래서 IQ 테스트 하니까 들어와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코치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야, 빨리 대학증 긋고 나와.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1984년, 85년은 그래도 됐습니다. 부모님 와 계신데 이렇게 뺨 막 때리고 종아리 막 이렇게 강목 같은 거로 때리고 맞고 그러고 운동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 우리 아들 정말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만 보내준다면, 괜찮다. 많이 때려주십시오. 때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그러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낚싯대를 늘렸더니, 제가 낚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동네에서 물고기 가장 많이 잡아다가 부모님께 드리는 효자였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이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고요? 만약에 전단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단지 제가 여기 안양권 내에서 하나 오픈하거나 할 때는 안양 전체에다가 5만 장 뿌린다고. 조선일보 안양에 그 구독자가 5만 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 부 찍어서 5만 부 뿌립니다. 별로 효과 없습니다. 5만 부 뿌리면요. 1% 효과 봅니다. 5,500. 500명이 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이렇게 주고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을 주고. 근데 500명이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않고요. 한 명이나 2명, 3명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2명만 잡아도 1,000명이고, 한 2.5명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그러면 그 1,200에서 300명 정도가 우리 가게를 왔다 갑니다. 안양 전체에 70만 명이 살고 있는 안양 전체 중에 곳곳에 각 동에 1,200명 정도의 저희 가게를 아는 분들이 생기죠. 근데 그분들은 전단지에 좀 뭐 할인이라든가 뭐 오픈 이벤트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왔는데 맛있고 이 집이 정말 깨끗하고 주차도 좋고
직원들 친절하다. 그런데 할인을 하지 않아도 아유 코다리 정식 7,500원이네. 와 시래기 들어간 거 다른 집에서는 이거 한 12,000원 받는데 이 집은 9,000원이네. 아 계란찜도 같이 주네. 뭐 이런 좋은 점들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집을 좋아하는 분이 그 왔다가 가신 그 오신 그 1,200명 중에 한 30%라도 한 300명이라도 이 안양 곳곳에 저희 집을 좋아하는 분이 순식간에 생긴 거죠. 하루 만에. 그 하루 만에 생긴 분들이 이제 꾸준히 오기 시작하죠. 저는 그냥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도. 그래서 왔을 때 그분들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알리고라는 그런 문자 발송 사이트에 입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1일, 11일, 21일 문자를 어떤 분들은 좀 지겹다고 하시고 좀 빼달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생기십니다. 빼드리죠. 근데 그 지겨운 대신에 자주 받아 짜증나는 대신에 그 짜증을 무릅쓰는 굉장히 좋은 할인이나 무료 쿠폰을 꾸준하게 넣어서 보내드린다면 그냥 싫어만 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싫어하시면 빼드려야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11,000명 정도를 1년 정도에 모은 걸 보면 그래도 그분들이 다 탈퇴하겠다고 빼달라고 안 하는 거 보면 그냥 나쁘기만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순간에 이렇게 동네 전후 좌우에 이 동네 한 500m 안쪽에다가 쿠폰을 그냥 이렇게 뿌리죠. 무료라든가 막걸리 1병 무료라든가 계란찜 무료라든가 코다리 대짜 뭐 40% 할인 쿠폰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전단지로 하고 해서 저희 집이 아주 북새통이 되게 만들죠. 물론 이럴 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춰놔야 됩니다. 오픈하자마자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문 열자마자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주방은 주방대로 호롱을대로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춘 다음에 나가야죠. 월드컵 선수들이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고 정말 4강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다음에 월드컵을 나가야지 아무리 히딩크라도 오자마자 바로 월드컵 나가라면 그렇게 좋은 성적 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식당도 오픈하고 나서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꾸준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천천히 가동력을 올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인원도 되어졌고 우리가 이 정도 광고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인원이 됐다 했을 때는 광고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오픈한 지 한 5일이든 10일이든 조직이 갖춰지는 대로 했을 때 손님들이 와서 서비스도 만족하고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노트를 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올 한 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올 한 해 2020년에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제 첫 번째 목표가 궁금하시죠? 올 한 해에 내가 이것만 하면 그 2번, 3번, 4번의 목표를 모두 이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제 첫 번째 목표고 제 올해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이고 저한테 열정을 막 불살르는 그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이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이거 너무 큰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이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세다. 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3,100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반 만에 1년 만에 구독자 한 100명 넘고 그 2년 만에 구독자 한 1,000명 넘고 지금 막 이제 거의 뭐 열심히 한 기준으로 말입니다. 한 2년 넘어서 이제 막 1,000명 넘더니 막 주변에 도와주시는 우리 고수님들이 막 도와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해서 이제 겨우 3,100명 정도 됐는데요. 올 2020년도에 2020년 12월의 목표는 제가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제가 10만 명이 되면 2번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책을 한 권 지어보자라는 것도
이루어지겠고 책 쓸 수 있겠죠. 누가 좀 읽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구독자가 10만쯤 되면 제가 책을 써도 좀 읽어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가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착한 코다리 동편마을 본점 우리 가게가 요즘은 평균 한 350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일평균 뭐 480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오늘 토요일인데 두렵습니다. 요새 토요일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얼마나 할지. 제가 우리 가게는 하루 매출 목표가 이 안양 동편마을 안양의 변두리에 2층에 있는 테이블 20개 매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소박한 목표는요. 하루 500만 원입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350만 원 평균 정도 팔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사든 사업이든 그 무엇이든지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절대 자리를 지키기 힘듭니다. 이 어떤 수치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 못 지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빠른 물살 가운데 서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못 서 있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나아가는 게 무릎만큼만 물살이 와도요. 그럼 저는 깊이만 돼도요. 서 있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만큼만 하겠다. 300만 원 팔겠다. 350만 원 팔겠다. 요만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목표,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의 목표는 그렇고 그리고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3번 1시간 이상의 걷기라든가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 건강은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저 혼자선 절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 구독자님들이 또는 구독자님들의 라인에서 꼭 다단계 같습니다. 그냥 지금 3,000명인데 여기에 3,000명이 30명씩 가면 얼마가 되죠? 그럼 9,000명 되는 거군요. 예.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분씩만 꾸준히 소개해 주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3,000명이 꾸준히 소개만 해 주시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어나면 금방 이룰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올 연말에 10만 명 달성하고 책도 내고 우리 가게 이러면 가게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10만 유튜버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유튜브 꼭 하시라고 그래서 막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만 넘어도요. 그냥 손님으로 우리 집에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알아보시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구독자인데 먹으러 왔다. 이런 분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분씩은 오시고 또 와 계시더라고. 잠깐 밖에 나가면. 예. 하여튼 올해 제가 목표라는 것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좋은 영상으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한 영상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하여튼 2020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는 멋진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건강 챙기시고 건강검진도 꼭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2020년 1월 초에 이렇게 1월 초 즈음에서 이렇게 영상 남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